반갑습니다. 오늘은 AI 대폭발이 일어난 날입니다. 구글이 발표한 다양한 AI 상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AI를 통해 성취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AI가 가져올 변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AI 시대의 초입 중에서도 극초입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구글이 공개한 다양한 상품과 이게 어떻게 테슬라 혹은 일론 머스크와 연결되고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모든 영상은 구글이 새롭게 공개한 VO3가 만드는 AI 영상입니다.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일은 이제는 상당히 흔한 일이 되었지만 전반적인 영상의 퀄리티가 아주 높다라는 점과 함께 오디오까지 같이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구글의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영상인데 실제 사용자들이 오디오와 함께 만든 영상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모르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스탠드업 코미디를 촬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상과 오디오는 AI가 만든 것입니다. 실제 촬영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맥락을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농담까지 만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영상도 얼핏 보면 그냥 영화를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영상 그리고 소리는 AI가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개인이 AI를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 역시 유튜브에 나오는 ASMR 영상 같은데 이 모든 것이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 앞서 구글이 공개했던 채널이 TV라는 이름이 붙어있죠. 왜 TV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AI가 만들어주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게임을 하는 유튜버 영상 같은데 이 역시 AI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페라 장면까지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에 맞춰 원하는 컨텐츠를 AI가 모두 다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 충분히 펼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AI 영상 컨텐츠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으며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영상을 계속해서 무한대로 만들어서 엄청난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최근 유튜브 쇼츠 중독도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데 AI가 내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거기에 걸맞는 컨텐츠를 무한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면 사실 마약 중독과 거의 비슷한 컨텐츠 중독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은 동시 통역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은 AI를 통해서 영어를 스페인어로 바로 바꿔주는 장면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 아직까지 한국어는 서비스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후 더 많은 언어가 추가되게 되면 사실상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미래가 현실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 메타의 스마트 안경과 비슷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안경만 쓰면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는 시대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 밖에 소비자의 소비 패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공개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 옷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죠.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옷을 구매할 수 있기에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하는 게 상당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분명 연예인이 입었을 때는 너무나도 예뻤는데 뭔가 내가 입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문제점 다들 한 번씩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역시 구글이 제시합니다. 옷을 구매하기 전에 내가 옷을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서비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 소비자의 편의와 함께 구글이 AI 시대에 어떤 형태로 광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용자가 선호할 것 같은 옷을 먼저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옷을 구매하게 될 경우 일정 부분의 매출을 가져가는 형태의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된다면 머리 깎는 거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님은 혼자서 머리를 깎는 경우를 종종 보여주곤 하였는데 최근 또 인터뷰 모습을 보니까 혼자서 머리를 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봤던 구글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나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물리적인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움직임에 옵티머스와 같은 휴머노이드가 활용되는 미래, 크게 머지않은 미래입니다. 바로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콜로서스2가 최초의 기가와트 AI 트레이닝 슈퍼 클러스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로서스는 테슬라가 아닌 xAI가 가진 AI 인프라 시설의 이름입니다. 벌써 첫 번째 콜로서스를 통해서 20만 개의 GPU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는데 새롭게 건설하게 되는 콜로서스2 같은 경우 무려 100만 개의 GPU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인프라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25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34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테슬라 역시 현재 거의 완공된 콜텍스와 함께 콜텍스 2.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10의 승수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이유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AI의 능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난 점이 있는데 인프라를 확장시켜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컴퓨팅 능력을 올려야 됩니다. 바로 그 기하급수적인 컴퓨팅 능력 향상이 20만 개의 GPU가 100만 개의 GPU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게 AI 산업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 중 하나인데 첫 진입 장벽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경쟁력 있는 AI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조 원의 투자가 기본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AI 성능을 올리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죠. 이처럼 인프라를 늘려서 성능을 올릴 때는 계속해서 10의 승수 기하급수적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 과정인 추론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쳤고 그를 통해서 결과물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론 과정은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똑같이 추론 시간을 키우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인프라 규모가 최종 상품의 퀄리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데이터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텍스트 자료는 화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LMM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화석 취급을 받고 있으며 더 고품질의 데이터를 통해서 트레이닝된 AI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는 디지털 AI, 현실 세계 AI 모두에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현실 세계 AI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 테슬라가 유일하게 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규제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 교통부 장관 존 더피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미래가 기대된다는 언급을 합니다. 이처럼 교통부 장관이 옵티머스의 환영을 받으며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옵티머스와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옵티머스가 쓰레기 혹은 음식물 쓰레기도 대신해주고 청소도 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 같은 경우 1.5배속 혹은 2배속인 걸 볼 수 있는데 옵티머스가 벌써 엄청난 능력의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트레이닝이 충분히 된다면 사람과 비슷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영상을 잘 보게 되면 촬영되고 있는 옵티머스 주변으로는 수없이 많은 옵티머스가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죠. 옵티머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 어떤 휴머노이드보다 실제 사람과 비슷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 사람과 가장 비슷하다라는 점은 범용성이 가장 높다는 점이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학습만 시키게 된다면 옵티머스가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옵티머스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얼마 전 공개했던 댄스로서 증명이 되었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빠르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지인데 벌써 범용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새롭게 학습하는 속도가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지니어가 중요한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옵티머스가 인터넷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게 우리의 많은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인칭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을 바탕으로 옵티머스가 1인칭으로 그대로 행동을 따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AI를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행동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일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옵티머스 팀은 바로 3인칭 영상을 통해서 옵티머스의 1인칭 조작이 가능한 성과를 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옵티머스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옵티머스를 학습시키는 방안이 원격 제어만 존재했을 때는 원격 제어에 참여하는 사람이 병목이 되는 것인데 이제는 3인칭 영상을 통해서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정의 학습 데이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여전히 테슬라에서는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슬라에 와서 일해달라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이처럼 폭발하고 있는 AI의 역량을 보게 되면 과거 산업혁명 혹은 인터넷 정보화 혁명 이상의 변화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동시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전 세계 에너지 발전량을 비교하는 내용인데 2025년 4월 같은 경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핵 발전보다 태양광 패널이 더욱더 많은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에너지 발전에 투자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생산한 전기를 비교하는데 태양광 패널이 핵발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핵발전 같은 경우 사실상 발전량이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데 반해서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지난 6년간 거진 6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는 핵발전과 태양광 발전 두 가지만 존재하는데 그 밖에 다른 모든 에너지 발전을 보게 되면 여전히 태양광 발전이 특별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발전은 석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을 통한 발전 역시 과거 6년 동안 유지가 되거나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은 대부분 에너지 발전에 적용이 됩니다. 그나마 조금 예외인 경우가 풍력 발전인데 풍력 발전 같은 경우 2019년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2배가 조금 되지 않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걸 수치로 보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더욱더 무서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태양광 발전이 이처럼 많아지는 이유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효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비용이라면 가장 많은 전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이고 부작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와 결합되게 되면 그 효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전 세계 에너지 발전 비율이 아주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며 이 변화를 이끄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 AI 변화 역시 엄청난 트레이닝을 요구합니다. 이 트레이닝에는 높은 전력을 요구하고 이런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역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의 리더 역시 테슬라입니다. 과거에도 살펴봤던 태양광 패널 발전량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 수치입니다. 이 자료는 태양광 패널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쩌면 이 자료가 기술의 혁신 속도, 우리 사회가 바뀌는 속도를 나타내는 자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오늘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미 국채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미국 만기별 국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 국채 수익률을 보게 되면 어제와 비교했을 때 갑작스런 점프가 장기채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갑작스럽게 미국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20년 만기 국채 경매에 입찰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는 매 6개월마다 미국 정부가 주는 이자를 받으며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액면가를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매 6개월마다의 이자와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은 하나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권리를 낮은 가격에 사게 되면 내 수익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사실상 디폴트 리스크가 없는 국채라고 평가를 합니다. 디폴트 리스크라는 것은 먹튀 리스크입니다. 상대방이 망해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 미국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에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기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 국채를 사고 20년, 30년 버티기면은 20년, 30년 동안 매년 5%의 수익률을 아무런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시장 전체 수익률을 오랜 기간 동안 봤을 때 매년 수익률은 약 10%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긴 시간에 대한 평균이지 연 단위로 보게 된다면 수십 퍼센트 오르는 해도 있고 수십 퍼센트 내리는 해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하는 30년 만기 채권을 사게 되면 30년 동안 5%가 넘는 수익률을 꼬박꼬박 준다라고 하면은 이건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개별 주식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십 퍼가 아니라 연간 수백 퍼의 변화도 보는 일이 크게 드물지는 않기 때문에 이 1%, 2%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10년, 20년 쌓이게 되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만드는 게 바로 이 1, 2%이기도 합니다. 미국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대신에 수익률은 조금 낮은 시장이 되죠. 근데 그런 시장에서 제공하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 있던 돈이 채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20년 만기 국채 옥션에서 생각보다 입찰이 적었고 그 결과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하게 되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하락폭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옥션 결과가 확인이 되고 약 1.5%가 내려갔고 전체적으로는 1.4% 내외가 하락을 하였는데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 정도와 비교했을 때 그 하락폭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채권 수익률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가 지금은 많이 약해진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또 동시에 현재 시장에서는 9월 혹은 10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한 번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연달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현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 역시 충분히 타당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 밖에 오늘 아주 재미난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백악관을 찾은 남아프리카 대통령입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의 제스처를 보게 되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 두리번 거리고 상당히 긴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앞에 세워두고 본인이 직접 했던 백인 학살을 부추기는 영상을 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본인 국가에서는 백인들을 학살해야 된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백악관을 찾아서 우리는 백인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모순을 대놓고 증거로서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사실 어제 영상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다 다루지 못했었는데 카타르 인터뷰 같은 경우 이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이 미셸이라는 블룸버그 에디터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진행 방식을 보게 되면 상당히 편파적인 내용이 많이 보이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해서 상당히 화를 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도 논란이 되는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흑인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블룸버그 에디터에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보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I just asked you a question. Please answer. Does that seem right to you?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에디터는 남아프리카에서는 균형을 되찾기 위한 자기네들만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네 아니요로 답하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이 사회자 같은 경우 여기는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미디어의 가식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스스로는 그 대답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 이런 내용을 보면 항상 느낄 수 있는 게 미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디어에서 만드는 내용을 볼 때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과거 스페이스X 엔지니어가 올렸던 글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태다. 너무나도 지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일론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욕이 넘치는데 일론이 도지 활동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제발 스페이스X로 돌아와서 우리들과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론은 스페이스X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론이 X에 올리는 게시글만 본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저야 일론을 좋아하는 한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최근 일론의 관심사가 혁신으로 옮겨간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고 이 엔지니어가 말한 것처럼 사기가 올라가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기술을 성취한 일론의 마술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